자, 이제 정규분포의 활용이야. 자, 정규분포 표준화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것 알겠지? 자, 정규분포의 활용은 이 정해진 유형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기본 유형들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형태니까 유형별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둔다. 자, 첫 번째. 확률이라는 게 결국 전체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만약에, 자, 요만한 다트판이 있어. 여기를 내가 4등분을 해서, 자, 요 관역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요 4분의 1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이걸 내가 맞출 확률을, 자, 1을 기준으로 표시하니까 4분의 1인 거지. 자, 내가 여기에 맞을 확률이 몇 %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퍼센트란 거는 100%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25%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즉 전체에서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맞을 비율이 25%인 거거든. 따라서 확률은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확률이나 퍼센트로 표현하는 비율이나 의미는 같아진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지? 봐봐.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가 5,000명이래. 자, 그런데 성적 분포가 평균이 345,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자,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 자, 우선 5,000명에 대한 성적, 자, 시험 점수를 X점이라고 했더니, 자, 그 X는 정규 분포 곡선이야. 평균이 얼마?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때 첫 번째 점수가 350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몇 %니? 자, 퍼센트를 물었다는 얘기는 비율을 물어본다 라고 했지? 자, 그래서 확인해보자. 350이면 여기쯤 된다고 치고 375는 여기쯤 된다라고 해봐. 여기가 그러면은 350이야. 요거에 넓이를 구하면 이게 곧 확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냥 넓이를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자라는 거야. Z.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당연히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 되겠지? 그럼 여기 350점에 대한 값을 표준화 시켜보면 여기 얼마인가 나오겠지. 자, 그럼 350을 표준화 시키자. 어떻게? 표준 편차 분의 x-m, 이게 바로 표준화 공식이라고 했지? 따라서 표준 편차 10분의 x가 35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평균 345잖아? 그럼 10분의 5니까 0.5라고 나오겠네. 그럼 375는 표준 편차 분의 x 마이너스 m이 되는 거니까 3의 대응이 되겠지? 그럼 결국 0.5부터 3까지의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에서 350부터 375까지의 확률과 같다라는 의미야. 이 놈이 어떻게 구한다? 0부터 3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0.307이라고 나오는 거야. 자,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의 비율이 0.307이라고. 그럼 퍼센트는 0.307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겠지. 왜? 1에 대한 비율이 확률이고 100에 대한 확률이 퍼센트니까 확률에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된다. 따라서 30.72%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의미 이해되지? 기억해.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이니? 그럼 우선 전체가 5,000명이니까 나는 요 확률표를 가지고 비율을 알 수 있다고. 그럼 365점이란 얘기는 평균이 345니까 대충 여기쯤 잡아놓고 여기를 365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위쪽에 확률을 구할 수 있지.
표준화시켜. 그럼 대충 여기 나온다 생각하면은 표준 편차 10분의 x-m 365 345가 나오겠지? 그럼 10분의 20이니까 2가 돼서 요 넓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니까 여기는 전체 절반 0.5에서 0.4772를 뺐다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확률은 365점 이상일 확률이 0.0228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뭘 구한다? 몇 명이니? 그럼 전체 5,000명 중에서 0.0228의 비율만큼이지? 5,000에다가 0.0228을 곱하면 되겠지. 자, 이거 만분의 228이야. 그치? 따라서 만분의 228이라고 보면 5,000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 약분하면 114가 되겠지? 그럼 무슨 뜻? 아, 대략 114명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해됐어? 이게 정규분포의 활용 첫 번째 유형이다. 알겠지? 밑에 거 풀면서 연습 확실히 하고 넘어와. 다음 페이지. 자, 필수 유형 15번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일정 범위 안에 들기 위한 X값 구하기라는 거야. 자, 직접 문제로 예를 들어볼게.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이 1000점 만점이야. 그런데 지원자가 2000명인데 그 2000명에 대한 시험 점수를 알아봤더니 평균이 450, 표준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자, 2000명에 대한 시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어떻게 따른다고? 평균이 450점, 표준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 전체가 2000명이야. 정원이 320명 밖에 안 돼.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합격점이 몇 점이냐라고 물어봤네. 자,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2000명 중에 자, 2000명 중에 상위 정원이 320명이니까는 320명 안에 들어야 나는 합격이겠지. 그치? 즉 2000명 중에 320 비율을 구해보면 자,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2 약분하면 100분의 16이 나오기 때문에 0.16 즉 맨 앞에서부터 1등으로부터 0.16 범위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야. 지금 합격하는 학생의 점수 커트라인을 여기 X점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요 1등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X값이 클수록 시험을 잘 본 거니까 요 확률이 0.16이 되는 순간이 바로 합격 커트라인이 되겠지? 즉 앞에 2000명 중에서 상위 320명 안에 들기 위한 즉 0.16의 비율에 들기 위한 X값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야. 자, 이해되니? 그럼 우선 얘는 이대로는 어차피 몰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당연히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겠지. 그럼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확률이 0.16이 나와야 돼.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무조건 평균 값으로부터의 확률인 거잖아. 그럼 여기 절반이 0.5니까 0.16 빼면 0.34가 나오면 되겠지.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Z는 0.34가 나오는 값이 1이거든. 즉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표준화시킨 값이 1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봐 라는 뜻인 거 알겠어?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 75분의 X-M 450이 바로 표준화시킨 건데 X를 그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보시오 그 말인 거야. 이거 계산하니까 525가 나오겠지. 따라서 이 점수가 525점이구나 그 말인 거야. 자, 이해되니? 자, 이렇게 일정 비율 안에 들기 위한 점수 찾기. 자, 이게 바로 필수 유형 두 번째야, 정규분포에.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다. 알았지? 꼭 기억한다. 밑에 거 가지고 연습해. 다음 넘어간다. 자, 필수 유형 16번. 자, 이건 뭐 딱히 어렵진 않은데, 자, 의미가 이래. 서로 다른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비교라고 한다. 자, 서로 다른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비교. 자, 봐봐. K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정리했더니 세 과목의 점수가 각각 이렇대. 자, 국어는 평균이 56, 표준 편차가 9. 그러므로 자, 여기 국어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한번 표시해보자. 자, 평균이 얼마? 56.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9구나 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영어라는 과목은 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이번에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1이라는 거야. 그 다음 수학이라는 과목도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48, 표준 편차가 10이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과목마다 평균 분산이 다른데,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각각 64점, 61점, 60점을 받았대. 자, 얘는 그럼 국어가 대충 여기가 64, 영어가 61, 수학이 60점 받은 거야. 자, 그냥 본다면 국어를 제일 잘했고 수학을 제일 못했지. 그런데 반평균이 다르잖아, 과목마다. 그러니까 과목별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을 잘했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자, 얘가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얘는 어느 과목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라고 했지. 그럼 이대로는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자, 여기 이게 바로 상위 비율이지? 즉 얘가 잘했다면은 상위 비율이 더 높을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 요 검정 구간의 확률이 작을수록 얘는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내가 전체를 표준화 시켜볼게. 자, 표준 정규 분포 Z를 하나 그려놓고 얘를 한번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에다 놓고 비교를 해볼게. 자, 국어를 표준화 시켜볼까? 표준 편차 분의 x-m이니까 9분의 8이지? 그럼 여기 9분의 8이란 지점에 국어가 와 있겠다. 자, 영어 확인해볼까? 표준 편차 분의 x-m이니까 1이지? 그럼 9분의 8보다는 1 더 크지? 그러니까 오른쪽 1인 지점이 바로 영어야. 그럼 무슨 말이야? 국어보다 영어가 더 상위 비율이 높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수학은 표준 편차분의 x-m이니까 10분의 12. 그럼 1보다 더 크지? 1.2인 지점에 수학이 위치하겠네. 자, 그럼 뭐를 알아? 아, 얘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가장 더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구나. 왜? 상위 비율이 더 작잖아. 따라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더 잘 받고, 그 다음 국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장 못 본 과목이구나 라고 비교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비교라는 거야.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자, 이해됐지? 이게 바로 정규 분포의 활용 세 번째다. 자, 어렵지 않지? 확실히 기억해놔. 자, 다음 뭐 어렵지 않은 거야.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는 건데, 자, 우선 간단히 이항 분포가 뭐였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분포가 되겠지. 자, 뭔지 알지? 이항 분포 b에 n p라고 쓰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 주사위를 120번 던졌어. 그때 3의 배수라는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그럼 자, 120번 던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런 이항 분포를 가지고 내가 x에 대한 평균 40, 분산, 그럼 또 3분의 80,
왜? NPQ니까 여기다 3분의 2만 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X가 3일 확률을 구하려 한다면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니까 120C 3분의 1이 3 그럼 3분의 2가 117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률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계산은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무지막지한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따라서 간단한 건 구할 수 있지만 실제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 따라서 자, 이런 이항 분포에서 만약에 뭐 x가 10 이상 30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산이 불가능하겠지. 단지 식으로 표현만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자, 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가 정확한 값이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120번을 시행했잖아. 그럼 자, 얘를 가지고 어차피 얘가 평균이 40 분산이 3분의 80인 거 아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 만들어. 그럼 어차피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3분의 80인 거 알잖아. 그럼 어차피 이런 이항 분포라면 근사적으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고 x가 10 뭐 여기쯤 되겠지? 30 여기쯤 되겠지? 요거의 확률을 구해. 그럼 결국 이 확률이 근사적으로 이 확률과 같아질 거야 라는 발상을 이용해서 이항 분포의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는 거다. 자, 뭔지 알겠어? 자, 이항 분포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건데, 자, x가 특정 숫자 또는 구간의 확률을 주면 원래는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어차피 평균 분산을 구해서 이런 이항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주면 확률을 구해주면 그 확률이 근사적으로 이거의 확률과 같아진다라는 발상을 이용해서 이항 분포의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니?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필수 유형 17번 볼게.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져.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그때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자, 원래는 무슨 말이야? 64번 던져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그럼 이런 이항 분포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때 30번부터 34번 x가 30 이상 34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 말이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계산한다? 64번 중에 30번 앞면 나올 확률이 30번 그럼 뒷면 나올 확률이 34번 더하기 64번 중에 31번 앞면 나올 확률이 31번 뒷면 나올 확률이 33번 이런 식으로 가서 64C 34 2분의 1에 34 2분의 1에 30까지 구하란 얘기야. 근데 이게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된다고. 따라서 구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의 확률을 구해? 그럼 자, 이런 이항 분포는 어차피 구해보면 평균이 NP32 분산이 NPQ 그래서 16이구나 라는 걸 찾은 다음에 자, 그렇다면 저런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32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30 이상 34 이하? 그럼 여기쯤이 30 될 것이고 여기쯤이 34일 거니까 이 확률을 구하면 그게 곧 이 확률과 비슷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거의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를 써야 되겠지? 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거 알아. 자, 그럼 표준화 시켜보자. 30을 표준화 시켜보면 표준 편차 분의
x-2니까 마이너스 0.5에 대응이 되고 34를 표준화시켜보면 표준 편차분의 x-m이 돼서 자 4분의 2 그럼 0.5가 되겠지? 그럼 결국 이 넓이와 같아지겠구나. 근데 0부터 0.5는 0.192로거든. 그럼 여기를 좌우 대칭이니까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곱하기 2 해주면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0.3830이 나오겠네. 따라서 그럼 결국 이 값이 이거의 확률, 즉 이거의 값과 근사적으로 같아지는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에서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정말 중요하다.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라는 거야. 자, 얘는 그냥 시험 나온다 무조건. 알았지? 기억해. 자, 밑에 거 닮은 꼴 문제 풀면서 확실히 연습하자. 아직 안 끝났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하자. 자, 필수 유형 18번이야. 자, 마지막이야. 자, 봅시다. 자, 이건 이제 해석형이네. 흰 바둑돌이 5개, 검정 바둑돌이 20개가 들어있어. 그럼 전체 25개지? 이 중에서 하나의 돌을 꺼내. 그래서 만약에 그냥 흰 돌이 나오면 플러스 10점인 거고, 만약에 검은 돌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이 있대. 자, 그럼 여기서 나 이걸 할 수 있겠네? 자, 흰 개 5개, 검정 2니까 내가 흰 거를 뽑을 확률 25분의 5, 즉 5분의 1. 그럼 검정 거 뽑을 확률이 5분의 4구나. 바꿔 말하면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게임을 1600번이나 했어. 똑같은 짓, 돌뽑기, 바둑돌 뽑기를 1600번이나 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얻은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어. 자, 뭔지 알겠지? 자, 그럼 볼까요? 자, 어떻게 본다? 그럼 내가 정말로 1600번을 시행했을 때 흰 게 몇 번, 검정 게 몇 번 나올까? 모르지. 그래서 흰 바둑돌이 나온 횟수를 A번이라고 해. 그럼 검정 거는 당연히 1600-A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내가 받은 점수는 10점씩 A번, 마이너스 2점씩 1600-A번. 따라서 계산하면은 10A에 마이너스 3200에 2A지? 그러므로 12A-3200이 내가 실제로 받은 점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점수가 1024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 말이겠지? 따라서 12A 크거나 같다 3200 더하기 1024니까 4224가 될 것이고, 자, 12로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 352가 나오겠지. 자, 설마 이 정도 또 실수하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뭘 물어본 거야? A가 352번 이상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 말이다. 해석한 결과가. A가 뭔데? 내가 1600번 똑같은 짓을 반복했을 때 흰 바둑돌이 나온 횟수가 A번이야. 자, 그럼 나는 얘를 갖고 이제 A 자체를 분석해봐. 자, 똑같은 짓을 1600번 반복할 거야. 근데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인 이항 분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그 X가 352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해석한 결과. 됐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자, 평균, 분산. X에 대한 평균은 곱하면 5, 3, 15, 5, 20, 0이 되겠지? 따라서 평균은 322구나 라고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 자, 그럼 분산은
여기다가 320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256이라고 계산이 돼. 물론 이게 16의 제곱인 건 금방 계산되겠지요. 따라서 자, 요 x라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2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352 여기 되겠지? 320보다 크니까는 요 확률을 구하시오 그 뜻인 거야. 근데 그냥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를 하나 그려놓고 얘는 뭐 평균 0.1일 거니까 자 351을 표준화 시켜볼까? 16분의 352 마이너스 320 하니까 자 16분의 32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 2라는 점에 대응되고 그냥 결국 이 확률을 구하시오 그 말인 거야. 그런데 0부터 2까지 확률 0.4772거든. 그럼 여기가 0.477인 거지? 그럼 0.5에서 0.4771을 빼니까 0.0228이라고 계산이 되겠지? 그럼 결국 이게 정답이구나 그 뜻이야. 됐니? 자,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화를 이용한 열나 어려운 문제야. 이건 모의고사 단골 문제야. 자, 뭔지 알겠어? 자, 밑에 것까지 풀면서 확실하게 연습한다.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 끝이다.